햇빛이 단 한 줌도 닿지 않는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영화 속 상상이나 디스토피아 소설 속의 가상 배경이 아닙니다. 메마른 흙먼지가 매섭게 날리는 중동의 험준한 산맥, 그 육중한 바위산 수백 미터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지하 세계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차갑고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 안에는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마친 무장군용기들이 잠들지 않은 채 차가운 금속성 빛을 발하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란이 서방 세계를 향해 고의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이른바 미사일 도시, 그리고 이글 44와 같은 지하 공군기지의 모습은 영상을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힐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선전 영상 속에서 이란의 최고 위급 군 수뇌부들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설치된 육중한 강철 방폭문 너머를 너무나도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거닙니다. 그들의 꼿꼿한 자세와 미소 띈 표정에서는 한 가지 명확하고도 오만한 메시지가 익힙니다. 저 위의 하늘에서 그 어떤 파괴적인 폭탄이 비오듯 쏟아져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하 요새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수백 미터 두께의 단단한 천연 안반과 그 아래를 겹겹이 두르고 있는 특수 콘크리트가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영원불멸의 방패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시설은 단순히 폭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숨어드는 작은 벙커 수준이 아닙니다. 내부에는 자체적인 발전 시설과 환기 시스템, 그리고 거주구역까지 갖추어진 하나의 완벽하고도 독립적인 생태계이자 지상에서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한정 버틸 수 있는 무적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적의 최첨단 정찰 위성이 밤낮 없이 지상을 샅샅이 훑고 지나가도 이 깊고 어두운 지하에 웅크리고 있는 파괴적인 무기들의 비밀은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라는 이 거대한 지하 요새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강력한 적대국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군사력의 우위가 어떻든 자신들의 핵심 타격 전력은 결코 일거에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적의 심장부를 향해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렬한 군사적 확신 뒤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단히 기이한 모순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란이 자랑해 마지 않는 이 압도적인 지하 도시에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은 사실 그들 스스로의 머리에서 독자적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험준하고 거대한 산맥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복잡한 굴착 기술과 적의 융단 폭격이 가하는 엄청난 충격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기하학적인 지하 터널의 설계도를 중동의 모래바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 조용히 수입해 왔습니다. 바로 중동의 사막에서 6,000km나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어느 철저하게 고립된 국가로부터 말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향해 과시했던 그 오만한 군사적 자신감은 결국 자신들의 기술력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채 수십 년 동안 오직 땅굴을 파는 것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해온 다른 어떤 국가가 비밀리에 건네준 생명보험 증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지구상의 어떤 국가가 그리고 무슨 절박한 이유로 이토록 기형적일 만큼 거대하고 정교한 지하세계의 생존 설계도를 만들어 이란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이란이 땅속 깊은 곳, 그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의 공간에 이토록 맹목적이고도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 진짜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동의 뜨거운 사막을 떠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 20세기 중반이었던 1950년대 초반에 혹독하게 얼어붙은 춥고 척박한 한반도의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끔찍한 불벼락의 악몽을 겪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히비린내. 나는 처절한 생존 철학이 역사상
처음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의 하늘은 그야말로 죽음이 강림하는 잿빛 통로였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은 한반도 북부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무자비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에 투하한 폭탄의 양은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 전역에 투하된 폭탄의 양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폭격기 편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위탄과 고폭탄을 비 오듯 쏟아냈고, 지상에 세워진 거의 모든 건축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양 시내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건물이 단 2채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록이 존재할 정도로 당시 지상에서의 생존은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철저한 파괴의 경험은 북한 지도부의 뇌리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를 각인시켰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중 우세 앞에서 재래식 병력의 숫자나 지상 진지의 견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을 막아낼 방공망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은 바로 땅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북한 지도부는 국가의 모든 핵심 역량을 지하로 이전하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군수공장, 병원, 지휘통제소, 심지어 일반 주민들의 피난처까지 모두 산을 뚫고 땅을 파서 만든 깊은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건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깊은 공포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다시 미군의 폭격기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은 북한 전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개조하는 국가적 강박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 흔하게 널려있는 단단한 화강암 산맥에 주목했습니다. 수백 미터 두께의 천연 화강암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콘크리트보다도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북한은 국가 예산의 막대한 부분과 수많은 노동력을 오직 산을 뚫고 지하 터널을 파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견고한 지하 군사시설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기묘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북한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 굴착 기술과 벙커 건설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그들이 뛰어난 건축학적 열망이나 지질학적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압도적인 적의 화력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는 뼛속 깊이 새겨진 순수한 원초적 공포가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 터널의 각도를 계산하고 폭발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폭문의 구조를 설계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지하 세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지리적 한계와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쥐어짜낸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북한의 산맥 깊은 곳에 은밀하게 완성된 이 거대하고도 기형적인 생존의 설계도는 철저하게 고립된 폐쇄 국가의 비밀스러운 군사 자산으로만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톱니바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피비린내 나는 지정학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공포와 피로 쓰인 북한의 이 지하 요새 설계도는 국제지정학의 은밀한 암시장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채 가장 치명적이고도 비싼 매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80년대 중동은 피비린내 나는 이란-이라크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서방 세계와 철저하게 단절된 채 극심한 국제적 고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으며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붓는 동안 이란은 자신들의 핵심 군사시설과 무기고를 지킬 방패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공군력의 열세로 인해
하늘이 뚫려버린 상황에서 이란의 지도부가 느꼈던 공포는 수십 년 전 한반도 북쪽의 지도자들이 미군의 폭격기 아래서 느꼈던 바로 그 절망적인 공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숨기고 병력을 보호하고 반격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하늘의 눈을 피해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어둠이 짙게 깔린 테헤란의 공항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착륙합니다. 트랩을 내려온 이들은 일반적인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화강암 산맥을 뚫고 거대한 지하시설을 건설하는데 평생을 바친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진 북한의 최고위급 지하 굴착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명단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북한의 무기 수출 기관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이른바 코미드의 핵심 요원들이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이란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들의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단순한 무기 카탈로그가 아니라 미군의 융단 폭격을 견뎌내며 완성한 피와 땀의 결정체, 바로 기하학적인 지하 벙커의 정밀한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현대지정학의 가장 기이하고도 차가운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란은 풍부한 석유와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방어할 군사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며 석유와 외화가 타는 듯이 목말랐지만 수십 년 동안 강박적으로 축적해온 땅굴 파기 기술과 미사일 생산 능력만큼은 넘쳐났습니다. 두 국가의 만남은 결코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종교적인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이란과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은 사상적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끈끈한 형제처럼 묶어준 단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국제적 고립,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군에 대한 깊고도 짙은 공포심이었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생존이라는 냉혹한 이익이 맞아떨어진 이 은밀한 동맹은 곧바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엔지니어들의 세밀한 지도와 감독 아래 이란의 굴삭기들은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의 단단한 안반을 향해 드릴을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1950년대부터 한반도의 화강암지대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노하우가 이란의 산맥 깊은 곳에 그대로 이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포탄이 오가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지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위한 은밀한 공사가 밤낮 없이 맹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기술자들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이란 수뇌부가 그토록 오만하게 서방 세계를 도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심어준 것일까요? 북한의 지도 아래 자그로스 산맥을 뚫고 들어간 이란의 기술자들은 도대체 이 지하 세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건설했기에 심지어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떨어져도 그 엄청난 파괴력을 견뎌낼 수 있는 영원불멸의 피난처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일까요? 북한의 기술자들이 이란의 험준한 산맥 속에 이식한 것은 단순히 흙을 퍼내고 공간을 만드는 단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피와 공포로 빚어낸 극도로 치밀하고 과학적인 생존의 기하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하벙커를 떠올릴 때 그저 땅을 무식하게 깊이 파고들어 그 안에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1차원적인 구조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설계한 이른바 주체식 지하요새의 핵심은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이 만든 거대한 산 자체를 하나의 완벽한 둥근 방패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천연 안반 그 자체입니다. 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파편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지진파처럼 산을 뚫고 들어오는 가공할 충격파입니다. 북한의 기술자들은 이란의 험준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화강암과 석회암층의 특성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산 자체가 폭발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하도록 굴착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공각이는
이공잔정일수록 하지만 이 요새의 진정한 비밀이자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터널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산속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일직선으로 곧게 뚫는다면 입구에 떨어진 폭탄의 끔찍한 충격파와 화염은 터널을 타고 마치 총알처럼 요새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엔지니어들은 지하기지의 모든 진입로를 활처럼 깊게 휘어지거나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꺾이도록 굽이지게 설계했습니다. 입구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치명적인 압력과 충격파가 구불구불하게 꺾인 터널을 통과하면서 울퉁불퉁한 암벽에 이리저리 부딪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폭발의 에너지는 터널 내부를 메아리 치듯 반사되면서 그 힘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고 결국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핵심 지휘소나 미사일 보관소에 도달할 때쯤이면 한낱 미풍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터널이 꺾이는 각도와 암벽의 요철을 계산한 인간의 경이로운 지적 능력이 요새를 지켜내는 진짜 방패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폭발의 잔여 압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수십 톤 무게의 육중한 강철 방폭문들이 겹겹이 세워졌습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엄청난 기압 변화를 견뎌내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움직이는 장벽이었습니다. 또한 깊은 지하에서 수천 명의 인력과 장비가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기 시스템은 산비탈의 자연적인 크레바스나 바위 틈 사이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외부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은폐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정찰기의 렌즈에는 그저 평범한 바위산의 굴곡으로만 보일 뿐 그 아래에서 거대한 기계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말입니다. 폭격에 취약한 모든 약점을 기하학과 지형지물로 완벽하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적 계산과 공학적 성취의 결과물을 마주한 이란 수뇌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절대적인 무적의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이든 간에 이 거대한 지하 제국 안에서만큼은 자신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산맥이라는 대자연의 갑옷과 충격파를 소멸시키는 기하학의 마법이 결합된 이 완벽한 공간은 그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새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른 방패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바다 건너편 미국의 펜타곤은 이란이 이토록 깊고 어두운 산맥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그저 두 손 놓고 지켜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란이 거대한 산맥의 품속에 숨어 스스로를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믿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우주공간의 차갑고 어두운 궤도 위에서는 결코 잠들지 않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지상을 향해 소리 없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하시설을 모두 완공하고 굳게 문을 닫아걸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첨단 첩보 전쟁은 두꺼운 방폭문이 닫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굴삭기가 척박한 땅에 굉음을 내며 첫 흙을 파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부터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 당국은 지구 밖에서 도는 최첨단 군사 정찰 위성과 지상에서 암약하는 비밀 요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통신 감청을 총동원하여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감시 기술이 보여주는 병적인 집요함은 보는 이의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경이롭고 끔찍합니다. 위성에 장착된 특수 적외선 센서와 전파 지형 탐지기는 짙은 구름이 끼거나 칠흑 같은 밤이어도 지상의 움직임을 대낮처럼 낱낱이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느 외진 산골짜기에 대규모 건설 장비가 들어갔다는 피상적인 사실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성 카메라는 매일 공사 현장 밖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흙과 깎여나간 암석의 폐기량을 정밀하게 촬영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분석관들은 이 밖으로 파헤쳐진 흙더미에 전체 부피를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산속으로 뚫고 들어간 터널의 직경과 총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지휘 시설이 산봉우리로부터 정확히 몇 미터 아래에 위치하는지를 역산해내는 기적 같은 수학적 추론을 해냈습니다. 생존을 위한 환풍구가 뚫릴 위치, 전력망이 뻗어가는 이동 경로, 심지어 밤의 어둠을 틈타 지하로 몰래 들어가는 시멘트 믹서 트럭의 대수까지 모든 것이 첩보 위성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이란의 군 수뇌부는 첩첩산중이라는 거대한 지형적 이점과 철통 같은 군사보안 통제 덕분에 자신들의 지하 요새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의 기술자들이 탁한 공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어두운 터널을 한치 한치 고통스럽게 파들어가는 동안 미국 국방부의 깊은 지하 벙커에는 이란 지하 시설의 완벽한 3차원 입체 지도가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새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그 요새의 가장 취약한 급소가 어디인지, 탄도미사일이 어느 방에 보관될 것인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찰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 적의 모든 숨소리조차 지켜보고 있다는 압도적이고도 숨막히는 정보력의 절대적인 격차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감시자의 렌즈는 바위산의 거친 겉모습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처럼 산맥의 두꺼운 살점을 뚫고 들어가 지하시설의 뼈대까지 샅샅이 투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사냥감이 산맥의 어느 좌표에 얼마나 깊숙이 웅크리고 숨어 있는지 그 정확한 주소를 확보한 미국에게 남은 과제는 오직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두께의 바위산을 단숨에 꿰뚫고 들어가 심장부를 직접 찔러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예리한 파괴의 검을 벼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냥감의 정확한 좌표와 심도를 손에 쥐었지만 남은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십 미터에서 많게는 100미터가 넘는 단단한 천연 화강암과 특수 콘크리트 방벽을 한 번에 뚫고 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공학적 보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특수무기 개발 역사는 과거 1991년 걸프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막 아래 얕게 숨겨진 이라크군의 지하지휘소를 긴급하게 타격하기 위해 미 공군은 폐기된 자주포의 무겁고 튼튼한 포신을 잘라내어 그 안에 폭약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급조한 벙커버스터, 이른바 GBU-28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임시방편의 무기는 모래바람 아래 묻힌 이라크의 벙커를 파괴하는 데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치밀한 계산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백 미터 두께의 험준한 바위산 밑바닥에 건설된 이란의 거대한 요새 앞에서는 그저 산의 겉면에 가벼운 생채기를 내는 조약돌에 불과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방어력 앞에서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굴착 기술이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깊이와 견고함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GBU-57, 이른바 초대형 관통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비행기에서 떨어져 땅에 닿자마자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화염과 파편을 뿜어내는 일반적인 항공폭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길이는 6m에 달하고 무게만 무려 14톤에 이르는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넓은 범위를 파괴하는 폭발물이라기보다는 오직 한 점을 향해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거대한 운동에너지 창에 가깝습니다. 이 무기는 너무나도 무겁고 부피가 거대해서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미국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극소수의 대형 전략 자산만이 폭탄창에 품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폭탄 하나가 소형 전투기 한 대의 무게와 맞먹을 정도로 압도적인 질량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도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괴물 같은 폭탄의 껍질, 즉 외부 외장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이 살상력과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많은 폭약을 채우고 얇은 외벽을 가지는 반면 이 초대형 관통폭탄의 몸체는 엄청난 두께의 고강도 철합금으로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 14톤의 무게 중에서 폭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남짓에 불과하며 나머지 80% 이상이 오직 거대한 바위산과 수십 미터의 콘크리트를 부수고 뚫고 들어가기 위한 무식할 정도로 단단하고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이 무기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겉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거나 산산조각 나지 않고 적의 요새 가장 깊은 곳, 적 수뇌부의 숨통이 위치한 바로 그 심장부까지 묵묵히 살아서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금속 창이 수만 피트 상공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순간 폭탄은 자체 추진 엔진의 힘이 아니라 14톤이라는 압도적인 질량과 지구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가속도를 이용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품은 채 대기를 가르고 내려오는 이 폭탄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자체로 이미 대자연의 거대한 운석 충돌에 버금가는 끔찍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연구하고 자랑해 마지 않았던 천연산맥의 갑옷을 무참히 찢어밟기 위해 인간이 지독한 집념으로 빚어낸 가장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천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14톤짜리 거대한 괴물이 음속의 속도로 떨어져 내려와 북한의 기술로 겹겹이 방어된 이란의 지하기지 정수리에 정면으로 내리꽂히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굳게 닫힌 강철 방폭문 안쪽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화려한 화염이 난무하는 단순한 폭발 현상이 아니라 절대 빠져나갈 곳 없는 차갑고 어두운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죽음의 물리학이었습니다. 14톤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음속의 속도로 자그로스 산맥의 단단한 정수리에 격돌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전쟁 영화에서 보아왔던 거대한 폭발음이나 화려한 화염 그리고 하늘로 솟구치는 흙먼지 같은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하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금속창이 바위산을 산산조각내며 그 어두운 심장부를 향해 수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항공폭탄이라면 바위에 부딪히는 즉시 제풀에 꺾여 산산조각이 나며 지표면의 얕은 구덩이를 파는데 그치겠지만 이 무시무시한 초대형 관통폭탄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특수합금으로 두껍게 제작된 뾰족한 탄두는 음속 낙하가 만들어낸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앞세워 수십 미터 두께의 천연 화강암과 겹겹이 쳐진 강화 콘크리트 방벽을 마치 뜨거운 카리버터를 베어내듯 무자비하게 뚫고 내려갑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의 궤적 속에서 가장 소름이 돋는 것은 폭탄의 깊은 내부에 탑재된 이른바 스마트 신관의 존재입니다. 이 작고 지능적인 기계 장치는 단순히 땅에 닿거나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폭발해버리는 멍청한 시한폭탄이 아닙니다. 폭탄이 칠흑 같은 안반을 뚫고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 신관은 자신이 뚫고 지나가는 공간의 밀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다가 텅 빈 공간, 즉 지하기지의 첫 번째 층을 만나면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다시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두 번째, 세 번째, 빈 터널 공간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관통한 층수를 아주 정확하게 헤아립니다. 그렇게 계산을 거듭하다가 이란의 핵심 수뇌부가 가장 안전하다고 맹신하며 숨어있는 가장 깊고 넓은 핵심 지휘소, 바로 그 빈 공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정확히 그 찰나의 순간에만 마침내 신관은 기폭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벙커버스터 전술이 보여주는 진정한 공포와 절망감은 단 한 발의 폭탄이 가진 위력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란의 요새가 아무리 깊고 견고하게 산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더라도 미군은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매우 잔혹하고도 기하학적인 연속 타격 전술, 이른바 텐덤 스트라이크를 구사합니다. 스텔스 폭격기는 정확히 동일한 한 곳의 좌표를 향해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두 발의 거대한 폭탄을 연달아 투하합니다. 첫 번째로 떨어지는 14톤의 폭탄은 산맥의 두꺼운 겉옷을 찢어 밝히며 매우 깊고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는 일종의 희생양이자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 번째 똑같은 무게의 폭탄이 앞선 폭탄이 방금 뚫어놓은 그 좁고 깊은 상처의 궤적을 따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미 가장 단단한 안반층이 깎여나간 터널을 통과한 두 번째 폭탄은 아무런 물리적 저항 없이 훨씬 더 깊은 지하의 끝자락까지 파고들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요새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에서 엄청난 양의 고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겹겹이 방패를 둘러치고 산맥 아래로 숨어들어도 정확히 같은 자리를 연속해서 찌르는 이 무자비한 창끝 앞에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한 거대한 폭탄이 끔찍한 섬광과 함께 폭발하는 순간 북한의 엔지니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고안하고 설계했던 모든 기하학적 방어 체계는 순식간에 그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밖에서 안으로 밀려오는 충격파를 막기 위해 구불구불하게 꺾어놓았던 터널의 구조와 외부의 폭발 압력을 견디기 위해 수백 톤의 힘을 버티도록 설계된 육중한 강철 방폭문들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방어 체계는 적의 공격이 바깥에서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폭발은 요새밖에 아니라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가장 깊은 내부 중심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의 잔인한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막이 뚫리는 순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던 그 완벽한 지하 구조물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적군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14톤 폭탄의 폭발은 지상에서의 폭발과는 완전히 다른 기괴하고도 잔혹한 물리적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반하니 북한의 엔지니어들이 외부의 끔찍한 폭격을 막아내기 위해 그토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했던 수십 톤 무게의 강철 방폭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거대한 쇳덩어리들은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가공할 압력을 버티며 튕겨내는 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요새의 바깥이 아니라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내부 한가운데서 발생했을 때 이 견고한 방패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덫으로 돌변합니다. 내부에서 터져나온 엄청난 팽창 압력과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역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아버리는 지옥의 가마솥을 덮는 거대한 마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폭발의 순간 팽창한 수만도의 초고열 가스와 건물을 가루로 만들 정도의 무시무시한 충격파는 갈 곳을 잃고 밀폐된 터널 안을 미친 듯이 휘젓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던 그 구불구불하게 꺾인 기하학적 갱도 구조는 이제 외부의 충격파를 줄여주는 마법의 굴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끔찍한 열기와 살인적인 압력을 터널의 구석구석 빈 공간마다 남김없이 증폭시키며 배달하는 죽음의 고속도로로 변모합니다. 충격파가 터널의 벽을 때리고 반사되기를 반복하면서 굳게 닫힌 강철문 안쪽의 공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지식이고 녹아내리는 거대한 압력밥솥의 내부와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대중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지하시설 파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벙커버스터 같은 관통 무기에 의해 지하기지가 붕괴된다는 것이 반드시 거대한 바위산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 그 안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납작하게 짓눌러버리는 시각적인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암흑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은 물리적 공간의 붕괴보다 생존을 위한 생태계 시스템의 완벽한 단절에서 옵니다. 미군의 연속 타격으로 인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던 환풍구가 파괴되고 산소를 공급하던 장치가 멈추며 얽혀있던 주 전력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수천 명의 군인과 미사일이 숨쉬던 그 웅장하고 거대한 군사 요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칠흑 같은 관으로 전락합니다. 폭발이 일으킨 무서운 불길은 지하 공간에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산소마저 순식간에
개걸스럽게 집어삼킵니다.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출구는 수백 톤의 무너져 내린 바위 무더기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며 굳게 닫아 걸었던 북한식 강철 방폭문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됩니다. 살기 위해 적의 눈을 피하고 폭격으로부터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파고들었던 그 완벽한 둥지가 결국 단 한 명도 살아서 빛을 볼 수 없는 완벽한 밀실 무덤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모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치명적인 폭탄 타격으로 이란의 지하 도시 전체가 완전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가 파괴되고 부대가 전멸했다는 전술적인 실패를 넘어섭니다. 미국의 이 무자비한 괴물 폭탄이 무너뜨린 것은 자그로스 산맥의 단단한 천연 바위나 특수 콘크리트 방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과연 미국의 이 거대한 물리력 앞에서 북한과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지하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다져온 굳건한 동맹의 근간은 어떤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자그로스 산맥 깊은 곳에 뚫어놓은 그 끔찍한 구멍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과 북한이 오랜 세월 공유해온 거대한 전략적 신화, 즉 깊은 땅속으로 숨어들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는 맹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없는 붕괴의 현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정학적 무대에서 이란이 그토록 오만하게 서방 세계를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포르도와 나탄즈 같은 핵심 핵시설,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도시들이 그 어떤 무기로도 닿을 수 없는 깊은 지하에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B2 스텔스 폭격기와 14톤짜리 초대형 관통폭탄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철통 같던 억지력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하를 파고드는 자와 그것을 뚫으려는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비대칭 군비 경쟁의 경제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란이나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폭탄을 막아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보다 더 깊이 100m를 넘어 200m, 300m 아래로 끝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로 내려갈수록 단단한 안반을 뚫어내는 비용과 산소 공급, 전력 유지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반면 더 깊이 숨은 적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을 들여 산을 파는 대신 폭탄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리거나 탄두의 합금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신관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산을 파고드는 자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승패가 정해진 절망적인 경제적 소모전인 셈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물리적, 경제적 진실은 이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기형적인 생존의 설계도를 팔아넘겼던 북한에게도 치명적인 전략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 세계의 반미 국가들과 무장단체들을 상대로 북한이 자랑스레 수출해오던 가장 값비싸고 믿음직스러운 안보 상품, 즉 주체식 지하 요새 기술의 절대적인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폭격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기하학적 터널과 강철 방폭문이 오히려 그 안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덫이 된다는 사실은 북한 굴착 기술의 근본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둠의 암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던 무적의 생명보험 증서가 사실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반세기 넘게 집착해온 거대한 지하 요새화 전략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닐지라도 기술의 진보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빚어낸 완벽한 천적을 만나 철저하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바위산의 장벽조차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
이 냉혹한 진실은 권력을 숨기고 무기를 감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은밀한 국가들을 끝없는 공포와 깊은 딜레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했던 대지의 방패마저 미국의 창끝에 허무하게 뚫려버린 지금, 세상의 모든 빛을 피해 숨어들어야만 하는 자들은 이제 또 어느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평양의 척박한 화강암 산맥에서 시작되어 자그로스 산맥의 뜨거운 모래바람 아래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지하 요새의 연대기는 우리에게 현대전쟁과 권력의 본질에 관한 매우 서늘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의 기술자들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빚어낸 그 정교한 지하 세계의 설계도는 단순히 적의 폭격을 피하기 위한 건축공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 앞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고립된 자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대자연의 거대한 산맥이라는 물리적 장벽 뒤에 숨어 권력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고자 했던 인간의 지독한 강박증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절대적인 방패는 그 방패를 뚫기 위해 집요하게 연마된 미국의 창끝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더 큰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하기지가 보여준 이 비극적인 모순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가둘수록 적의 기술은 그 폐쇄된 공간을 더욱 완벽한 죽음의 함정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4톤의 거대한 강철 폭탄이 바위산을 뚫고 들어가 터뜨린 것은 단순한 폭약의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의 어둠 속에 숨어 평화를 위협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들의 오만함을 일격에 무너뜨린 기술적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산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며 땅속 깊은 곳은 더 이상 비밀을 지켜주는 금고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요새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무기에 의해 파괴되는 이 끊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대결은 결국 안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를 쫓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나먼 중동이나 북한의 군사시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과 공포, 그리고 생존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뒤엉킨 지정학적 비극의 단면입니다. 이란의 그 웅장했던 지하 도시들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한 방에 그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결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나 깊은 바위산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무기는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고 요새는 지능에 의해 붕괴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높고 깊어질수록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한 파괴의 집념 또한 그만큼 더 예리하고 잔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정찰 위성의 렌즈가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낱낱이 투시하고 14톤의 금속창이 산맥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시대, 권력의 비밀은 이제 어디로 숨어들어야 할까요? 지표면 아래가 뚫리고 하늘에 숨을 곳이 사라진 지금, 국가의 생존을 거니 은밀한 숨바꼭질은 이제 또 다른 개척되지 않은 영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심해의 밑바닥일지, 아니면 지구를 벗어난 무한한 우주의 공간일지,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디지털 세계의 복잡한 데이터미로 속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가슴 속에 공포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잔혹하고도 허망한 요새 건설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파고드는 그 어두운 구멍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안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거대한 무덤입니까? 대지를 뚫고 들어가는 차가운 금속의 파열음 뒤에 남겨진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무기가 인간이 만든 방패를 부수는 끝없는 공포의 순환뿐입니다. 오늘날 자그로스 산맥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그 거대한 지하 도시의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